안녕하십니까,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 이용 관련해서 규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5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는데요. 그 내용의 주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분양 사업자가 거짓 과장 광고로 광고 및 표시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어떤 이행 조치 같은 거, 시정 명령 같은 게 했는데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수분양자가 이렇게 광고를 거짓말로 했는데 제대로 이제 고치지 않지 않았냐, 이렇게 계약 해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뭐 분양 사업자의 뭐 귀책 사유로 그 분양의 목적에 달성되지 못할 경우, 예를 들어서 생활형 숙박시설이니까 분양 받아가지고 그거를 뭐 이제 보통 풀옵션이라고 하죠. TV나 뭐 침대, 책상 같은 게 다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들어와서 내가 숙박 손님들 잘 못 받는다든가, 아니면 뭐 설계가 잘못돼가지고 뭐 주차장 나갈 때 잘못 나가게 만든다든가, 뭐 이런 이제 기타 사유들이 있는데, 그렇게 그 분양 목적을 분양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이제 못하게 될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기타 뭐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아직 다 만들어지지 않았어도 이제 건설을 하고 있는 도중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부도 파산, 뭐 시행자가 부도나거나 파산하거나, 아니면 사업이 뭐 준공 예정일보다 아주 많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이중으로 분양하거나,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분양제 이게 다 지어져 가지고 분양이 완성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사유들이 들어갔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생활형 숙박 시설이 이제 워낙 허위 과장 광고가 많고, 또 이제 분양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이 안 돼가지고 손해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문제가 될 경우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명확한 사유를 만들어 놓은 게 되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생활형 숙박 시설이 사실은 주거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이게 생활형 숙박 시설이라는 게 사실상 그 아파트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뭐 서비스드 레지던스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게 표현하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아파트처럼 도심에다가 지어놓고 거기에 소위 말해 풀옵션 다 해놓고, 원래 원칙은 그렇게 아파트 비슷하게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숙박을 하고 취사도 할 수 있게, 이제 뭐 좀 길게 살 수 있게 하는 건데, 그거를 사실상 관광객들 안 보고 자기가 들어 살면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게 이제 일가구 이주택도 안 되고 뭐 종부세 같은 것도 안 내는 아주 좋은 거니까, 이보다 더 좋은 투자처가 어디 있냐 하면서 막 광고를 막 하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 사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뭐 사는 거야 문제가 없는데, 이제 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어떤 주택을 만들게 되면 일정 세대수 이상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학교를 짓게 돼 있고, 도로도 확장하게 돼 있고, 상수도 부분도 이제 더 확충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이 도심에 있다 그랬잖아요. 아파트가 거의 유사하다 그러면 조금 큰 데는 몇백 세대가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게 10개만 돼도 몇천 세대잖아요. 한 세대에 세명만 살아도 10,000명 이상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초중고등학교 학생이라든가, 그다음에 교통 그 채점 유발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기존의 주거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많게 되는 거고,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생활형 숙박시설을 잘 지어놓는 게, 부산에 있는 모 이제 아주 유명한, 이름만 말하는 이제 유명한 그 생활형 숙박시설에서는 이 다 들어와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활형 숙박시설로 분양받아가지고 자기가 사는 겁니다. 주거용도로. 그러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아가지고 난 똑같이 숙박시설로 이제 임대를 줄 사람은 이제 이 주민들이 못 들어오게 해요. 아니 자기들이 집에 사는 데인데 관광객들 들락날락 하게 되면은 이거 누가 사는지 잘 모르겠고 어떤 사람들이 온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그 사는데 이제 위험하다. 이상한 사람들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막 아파트 이제 입구에다가 뭐 이제 현수막 걸어놓고 관광객들 출입 금지 이렇게 해놓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아가지고 숙박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가 차를 누르시죠. 왜냐하면 나는 용도들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 용도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방해하는 거니까. 뭐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돼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하는 거를 미리 사업 시행자가 알려주고, 마치 주택인 것처럼 마케팅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거짓말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할 수 있게 이렇게 개정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저희가 소송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수익형 뭐 이제 상가, 수익형 호텔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본인이 들어가 사시려고 하면은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산다고 하더라도 뭐 주민등록은 할 수 있겠죠. 주민등록제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사는 거는 이게 좀 살기가 힘들게 되고, 만약에 이거를 받아가지고 뭐 이제 세금 회피하려고 투자 용도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건 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상 자기가 살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이제 세금만 피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세의 원칙은 실질 과세의 원칙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활 숙박시설로 분양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